새벽 4시 서울의 한적한 골목은 아직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하나 베이커리라는 낡은 간판 아래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빵집 안은갓 깨어난 이스트의 시큼하면서도 달콤한 향기와 고소한 버터 냄새로 가득 차 차가운 새벽 공기와는 다른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있었다. 김하나는 익숙한 움직임으로 거대한 반죽기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하얀 조리복은 여러 번 꿰맨 흔적이 있었지만 언제나 깔끔했다. 밀가루가 뽀얗게 내려앉은 그녀의 뺨과 집중할 때 살짝 찡그려지는 미간은 그녀가 이 일을 얼마나 진지하게 대하는지를 보여주었다. 24살의 그녀는 이 작은 빵집의 심장이자 영혼이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밀가루와 물 이스트는 단순한 재료가 아닌 생명을 가진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 반죽이 기계 안에서 부드럽게 돌아가는 동안 하나는 오븐의 온도를 확인했다. 수십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낡은 오븐은 가끔 심술을 부렸지만 하나는 그것의 모든 변덕까지도 꿰뚫고 있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그녀는 오븐의 문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중얼거렸다. 오늘도 잘 부탁해. 우리 가게의 명운이 너에게 달렸으니까. 그때 빵집 안쪽에 작은 쪽문이 열리며 그녀의 아버지 김 씨가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고단함과 딸에 대한 걱정이 함께 서려 있었다. 그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하나의 작업대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새벽부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아직 동도 트지 않았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안쓰러움이 짙게 배어 있었다. 하나는 아버지를 향해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그녀의 미소는 새벽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등불 같았다. 괜찮아요, 아빠. 오늘 주문이 좀 있어서요. 이 정도는 해야 겨우 가게 월세를 낼 수 있잖아요. 그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목소리 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현실의 무게는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하나 베이커리는 한때 동네에서 가장 사랑받는 빵집이었다. 정직한 재료와 변치 않는 맛으로 십수년간 자리를 지켜왔다. 하지만 대형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그들의 작고 낡은 가게는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빵 맛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지만 자본과 마케팅의 힘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낡은 계산서 뭉치를 만지작거렸다. 밀가루 값이 또 올랐더구나. 버터도 그렇고 이러다가 정말 남는 게 있기는 한 건지 모르겠다. 그의 말은 하나의 가슴에 작은 돌멩이처럼 내려앉았다. 그녀는 부모님이 평생을 바친 이 공간을 지키고 싶었다. 이곳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가족의 역사이자 그녀의 꿈이 자라난 곳이었다. 어머니가 주방에서 나오며 말했다. 그런 약한 소리 마세요, 여보. 우리 하나 솜씨가 있는데 어떻게든 되겠죠. 그녀는 딸의 어깨를 두드리며 힘을 실어주었지만 그녀의 눈가에도 수심이 가득했다. 가족은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 차마 힘든 내색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위태로운 희망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하나는 반죽을 작업대로 옮겨 섬세한 손길로 다루기 시작했다. 그녀는 빵을 만들 때면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다. 반죽의 탄력 발효되면서 부풀어 오르는 생명력 오븐 안에서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모습. 그 모든 과정이 그녀에게는 기적과도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진심을 담아 반죽을 어루만졌다. 이 빵을 먹는 사람들이 잠시나마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서 그날 아침 빵집은 여느 때와 같이 한산했다. 단골 몇몇이 들러 빵을 사가고 아침 인사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다. 진열대에 정성껏 만든 빵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저녁이 되면 할인 판매되거나 가족의 저녁 식탁에 오를 운명이었다. 하나는 유리창 너머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어떻게 하면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바로 그때 빵집 문에 달린 작은 종이 청아한 소리를 내며 울렸다. 반사적으로 어서 오세요 하고 외친 하나는 들어서는 손님을 보고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고급스러운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남자와 그의 뒤를 따르는 비서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그들의 옷차림과 분위기는 낡고 소박한 빵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남자는 빵집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예리했고 모든 것을 평가하는 듯한 냉철함이 느껴졌다. 그는 진열된 빵들을 잠시 훑어보더니 이내 하나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다. 이곳의 책임자가 누구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사람을 압도하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하나는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꼿꼿이 폈다. 제가 이곳의 파티시에이자 주인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하나는 긴장했지만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는 이 낯선 방문객의 등장이 평범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의 옷깃에 달린 작은 배지는 국내 최고의 대기업 중 하나인 진성그룹의 로고였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남자는 자신을 진성그룹 기획조정실의 박 실장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본론부터 꺼냈다. 김하나 파티시에 맞으십니까? 혹시 오늘 저녁 저희 그룹의 VIP 파티에 디저트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의 말은 너무나 뜻밖이어서 하나는 잠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VIP 파티에 이 허름한 동네 빵집이 박 실장은 하나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읽고는 설명을 덧붙였다. 원래 계약했던 프랑스 파티시에에게 갑작스러운 개인 사정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대안을 찾던 중 한 미식가로부터 김하나 씨의 솜씨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재능만큼은 진짜라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자신의 이름을 아는 미식가라니 짐작조차 가지 않았다. 그녀의 빵은 동네 사람들과 가끔 인터넷 주문을 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져 있을 뿐이었다. 이것은 혹시 위험한 장난이 아닐까. 하지만 박 실장의 진지한 눈빛과 그가 내민 명함은 모든 것이 사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딸과 낯선 손님 사이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하나의 부모님이 주방에서 나왔다. 상황을 전해 들은 그들의 얼굴에도 당혹감과 불신이 교차했다. 진성그룹, 그들이 평생 동안 텔레비전 뉴스에서나 보던 이름이었다. 그런 거대한 세상과 자신들의 작은 빵집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박 실장은 재차 물었다. 오늘 저녁 7시까지 100명분의 최고급 디저트 코스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업계 최고의 대우를 해드릴 겁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의 질문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하나의 능력을 시험하는 듯한 도전처럼 들렸다. 100명분. 그것도 최고급 디저트 코스. 지금부터 준비해도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하나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재료는 충분한가의 낡은 오븐으로 그 많은 양을 시간 안에 구워낼 수 있을까? 무엇보다 자신에게 그만한 실력이 있는 걸까? 실패한다면 이 작은 빵집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지도 모른다.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올랐다. 이것은 기회였다. 어쩌면 하늘이 내려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가게의 빛, 부모님의 지친 얼굴,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다는 오랜 꿈.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동시에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을 추천했다는 미지의 미식가를 떠올렸다. 누군가는 자신의 빵을 알아봐 주었다. 하나는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박 실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디저트의 모든 메뉴 구성과 디자인은 전적으로 제게 맡겨주십시오. 최고의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작은 빵집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박 실장의 눈이 순간 가늘어졌다. 그는 잠시 하나를 뜯어보더니 이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물론입니다. 파티시에님, 원하시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재료 목록을 지금 바로 주시면 즉시 조달팀을 움직이겠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가 이 도전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 같았다. 계약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하나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했다. 박 실장과 그의 비서가 떠나자마자 빵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하나의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하나야, 정말 괜찮겠니? 이건 너무 위험한 일이야. 아버지는 말없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손에서는 거친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따뜻한 위로가 전해졌다. 하나는 부모님을 안심시키듯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세요. 저를 믿으세요. 평생 빵만 만들어 온 김하나잖아요. 이번 기회에 우리 하나 베이커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세상에 보여줄 거예요. 그 순간부터 하나 베이커리는 전쟁터로 변했다. 하나는 신속하게 메뉴를 구상하고 필요한 재료 목록을 작성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수십 가지의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있었다. 한국적인 재료를 가미한 프렌치 디저트 계절의 맛을 담은 무스 케이크, 그리고 시각적인 아름다움까지 고려한 플레이팅. 그녀는 이번 파티를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는 무대로 만들 작정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진성그룹의 지원팀이 도착했다. 그들은 최고급 프랑스산 버터와 초콜릿, 신선한 제철 과일과 희귀한 허브 등 하나가 요구한 모든 재료를 완벽하게 가져왔다. 낡은 빵집의 작은 주방은 순식간에 최고급 재료들로 가득 찼다. 하나의 부모님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하나는 조리복에 소매를 걷어붙였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역할을 분담해 주었다. 아버지는 반죽과 1차 발효를, 어머니는 과일 손질과 크림 제조를 맡았다. 그리고 가장 섬세하고 중요한 마지막 공정은 모두 하나의 몫이었다. 가족은 한 팀이 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나의 손놀림은 예술가의 그것처럼 우아하고 정교했다. 그녀는 초콜릿을 템퍼링하고 머랭을 치고 무스를 만들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눈은 오직 자신의 작업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레시피를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 각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날의 온도와 습도까지 고려하며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다. 오후가 되자 빵집 안은 달콤한 향기로 가득 찼다. 수십 개의 작은 예술 작품 같은 디저트들이 하나둘씩 완성되어 갔다. 붉은 산딸기 꿀리를 품은 하얀 바닐라, 무스, 쌉쌀한 쑥 크럼블을 올린 흑임자 다쿠아즈, 그리고 금박으로 장식된 작은 초콜릿 봉봉까지. 모든 디저트에는 하나 베이커리만의 정성과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자 진성그룹의 냉장 차량이 빵집 앞에 도착했다.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디저트들을 특수 제작된 상자에 옮겨 담았다. 모든 것이 실리고 난 뒤 하나는 잠시 휘청거렸다. 십수시간을 꼬박 서서 일한 탓에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의 얼굴은 피로로 창백했지만 눈은 성취감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박 실장은 차에 오르기 전 하나에게 말했다. 오늘 파티에는 저희 회장님을 비롯해 아주 중요한 분들이 많이 참석하십니다.
파티시에님께서도 직접 오셔서 디저트에 대해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의상과 차량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의 말에 하나는 당황했다. 그녀는 주방에서 땀 흘리는 것에는 익숙했지만 화려한 파티 같은 것은 상상해 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다. 자신이 만든 작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다. 그녀는 부모님께 뒷정리를 부탁하고 진성그룹이 준비한 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동네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전혀 다른 세계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의 연회장이었다. 차에서 내린 하나는 그 화려하고 웅장한 규모에 압도당했다. 그녀는 준비된 대기실로 안내받았고 그곳에는 유명 디자이너의 드레스와 전문가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거울 앞에 선 사람은 더 이상 낡은 빵집의 밀가루 투성이 소녀가 아니었다. 단정한 검은색 드레스는 그녀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전문가의 손길로 단장한 얼굴은 낯설었지만 거울 속 자신의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눈에는 여전히 빵에 대한 자부심과 오늘 밤을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깊게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곧 쇼가 시작될 시간이었다. 연회장은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했다.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쏟아내는 빛은 초대된 손님들의 보석과 부딪혀 수만 개의 작은 무지개를 만들어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낮은 톤의 클래식 음악, 그리고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자들의 자신감 넘치는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하나는 이 모든 광경이 마치 다른 세상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연회장 한쪽 구석 주방으로 통하는 문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검은 드레스는 어색했고 높은 구두는 발을 불편하게 졸라왔다. 그녀의 시선은 화려한 사람들을 향하지 않았다. 오직 주방과 연회장을 오가는 웨이터들의 손에 들린 은쟁반, 그 위에 조심스럽게 놓인 자신의 디저트들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저 작은 케이크 하나하나가 오늘 밤 그녀의 운명을 결정할 터였다. 박 실장이 그녀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다들 어디서 이런 보물을 찾아냈냐고 묻는군요.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만족감이 어려 있었다. 하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긴장을 풀 수 없었다. 아직 메인 디저트가 남아 있었다. 오늘을 위해 그녀가 준비한 비장의 무기 설탕 공예로 만든 거대한 백조와 그 주위를 감싸는 과일 타르틀렛이었다. 에피타이저 디저트가 성공적으로 손님들의 입맛을 돋우자 연회장의 분위기는 한층 더 부드러워졌다. 사람들은 하나의 디저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 라즈베리 무스는 정말 놀랍군. 너무 달지도 않으면서 향이 깊어. 한 중년의 신사가 아내에게 속삭였다. 들어본 적 없는 베이커리라던데 숨은 고수가 분명해. 여기저기서 비슷한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하나는 그들의 칭찬을 들으며 잠시나마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의 진심이 통한 것 같았다. 그녀의 빵과 케이크는 항상 정직했다. 최고의 재료에 정성을 더해 먹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맛. 그것이 그녀가 고집하는 철학이었다. 이 화려한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마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때 주방 쪽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무언가 깨지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짧은 비명이 들렸다. 하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불안한 예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곧장 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갔다. 주방 입구에서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광경을 마주해야만 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였던 설탕 공예 백조가 산산조각 나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투명하고 영롱했던 날개는 날카로운 파편이 되었고 우아했던 목은 처참하게 부러져 있었다. 그 옆에는 한 젊은 직원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카트를 밀다가 그만.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 실장은 얼굴이 하얗게 굳어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메인 디저트가 나가기까지는 불과 10분도 남지 않았다. 지금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이 파티는 진성그룹의 가장 중요한 연례 행사였고, 오늘의 실패는 그의 경력에 치명적인 오점이 될 터였다. 모두가 절망과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오직 하나만이 침착했다. 그녀는 부서진 설탕 조각들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슬픔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주저앉아 우는 직원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다. 괜찮아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우는 것보다 수습하는 게 먼저예요.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에 주위의 소란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하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 실장에게 말했다. 15분만 시간을 벌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요청하는 것들을 즉시 준비해 주십시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안에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녀의 전문가다운 면모가 빛나기 시작했다. 박 실장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는 곧바로 주방으로 들어가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토치와 차가운 대리석판 그리고 식용 금박과 남은 과일들을 모두 가져와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주방의 다른 요리사들도 그녀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편 연회장의 한쪽 테이블에서는 한 남자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젊은 CEO 강지훈이었다. 그는 따분한 사교 행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오직 사업적인 계산과 냉철한 판단만이 그의 세계를 지배했다. 그는 오늘 파티에 나온 디저트가 예상외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던 참이었다. 그러다 주방 입구에서 벌어진 소란을 목격했다. 그는 보통의 사람이라면 절망하고 포기할 상황에서 검은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 보여준 침착함에 흥미를 느꼈다. 그녀는 울거나 남을 탓하지 않았다. 대신 즉시 상황을 장악하고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곤경에 처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는 법이라고 지우는 생각했다. 하나는 주방에서 나와 연회장 중앙에 작은 시연용 테이블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손님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의아해하며 테이블 주위로 모여들었다. 박 실장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안내했다. 잠시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디저트를 책임진 파티시에께서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하나는 테이블 앞에 섰다. 그녀는 뜨거운 토치로 설탕을 녹여 캐러멜 시럽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부드럽고 우아했다. 긴장되기는커녕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더욱 집중력이 높아지는 듯했다. 이것은 그녀에게 또 다른 무대였고 그녀는 이 무대의 주인공이었다. 녹인 캐러멜 시럽은 그녀의 손끝에서 가느다란 실이 되어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그 실들을 엮어 마치 금빛새의 둥지 같은 모양의 투명한 구체를 만들어냈다. 그 안에는 신선한 과일과 작은 머랭 조각, 그리고 식용 꽃잎들이 채워졌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뜨거운 라즈베리 소스를 준비했다. 모든 과정이 한편의 예술 공연처럼 펼쳐졌다. 강지훈은 와인잔을 든 채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수많은 유능한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저렇게 자신의 일에 몰입하여 빛을 발하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밀가루를 뒤집어 쓴 빵집 소녀의 모습이 아니라 위기를 지휘하는 장군의 모습이 그녀에게서 보였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희미한 호기심이 스쳐 지나갔다. 하나는 완성된 디저트를 웨이터들에게 나누어 주게 했다. 손님들은 자신의 앞에 놓인 아름다운 디저트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투명한 설탕 구체 안에 담긴 다채로운 색감의 재료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다. 하나는 마이크를 잡고 나지막이 말했다. 디저트의 이름은 부서진 심장입니다. 하지만 뜨거운 열정을 부으면 다시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웨이터들이 손님들의 설탕 구체 위에 뜨거운 라즈베리 소스를 부어주었다. 소스가 닿자마자 얇은 설탕막이 사르르 녹아내리며 안에 있던 과일과 크림이 모습을 드러냈다. 시각적인 충격과 함께 달콤한 향기가 퍼져나갔다. 손님들은 탄성을 질렀고 곧이어 연회장은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실패는 완벽한 성공으로 뒤바뀌었다. 하나는 관객들의 박수를 받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조용히 연회장 구석으로 돌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바로 그때 낮은 목소리가 그녀의 뒤에서 들려왔다. 훌륭한 위기관리 능력이군. 계산된 퍼포먼스였나? 아니면 즉흥적인 쇼였나? 하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한눈에 알아보았다. 언론을 통해 수없이 봐왔던 진성그룹을 이끄는 젊고 냉철한 CEO.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이가 있었다.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의 하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하나는 애써 평정을 되찾고 대답했다. 위기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피곤했지만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그녀를 당당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지훈은 그녀의 대답에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이름이 뭐지? 그가 물었다. 김하나입니다. 하나 베이커리.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인데 그의 말에는 칭찬인지 비꼼인지 모를 미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이제 곧 듣게 되실 겁니다. 하나는 지지 않고 대답했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지우는 잠시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당돌함이 마음에 들었다. 그의 주변에는 늘 그의 권력과 배경에 아첨하는 사람들 뿐이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달랐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 하나만으로 세상과 맞서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내일 내 사무실로 찾아오도록 할 얘기가 있으니.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가버렸다. 하나는 그의 차가운 뒷모습과 손에 들린 명함을 번갈아 보았다. CEO 강지훈. 명함에 적힌 이름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오늘 밤은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지옥과 천국을 오간 기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파티가 끝나고 빵집으로 돌아왔을 때 동이 트고 있었다. 지난밤의 화려함은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밀가루와 버터 냄새가 가득한 익숙한 공간에 돌아오자 하나는 비로소 현실로 돌아온 것을 실감했다. 피곤함이 온몸을 짓눌렀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무언가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하나 베이커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북적였다. 파티에 참석했던 호텔 직원들이나 그들에게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호기심에 찾아온 덕분이었다.
그들은 빵 맛을 보고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작은 가게는 오랜만에 활기로 가득 찼다. 하나의 부모님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지만 동시에 딸의 얼굴에 서린 깊은 생각까지는 잃지 못했다. 하나는 강지훈이 건넨 명함을 작업대 한쪽에 놓아두었다. 그 차가운 종이 한 장이 마치 자신과 다른 세상을 연결하는 문처럼 느껴졌다. 내일 내 사무실로 찾아오도록 그의 명령 같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그를 찾아갈 생각이 없었다. 어젯밤의 일은 그저 우연한 해프닝일 뿐 자신은 다시 평범한 빵집 주인으로 돌아가야 했다. 오후가 되자 가게 앞 좁은 골목길에 소란이 일었다. 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대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빵집 문 바로 앞에 멈춰 섰기 때문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어 누가 내리는지 구경했다. 차문이 열리고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수트 차림의 강지훈이 모습을 드러냈다. 현실감이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존재감이었다. 그는 주위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빵집 안으로 들어섰다. 작은 종소리가 울리자 빵을 고르던 손님들과 하나의 부모님은 모두 얼어붙은 듯 그를 쳐다보았다. 어제 연회장에서보다 훨씬 더 위압적인 기운이 그에게서 뿜어져 나왔다. 그는 진열된 빵에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작업대 앞에 서 있는 하나에게로 똑바로 걸어왔다.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직접 왔지. 그의 목소리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지독히도 사무적인 톤이었다. 하나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무슨 용건이시죠?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일하는 중입니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앞에서 평정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았다. 지훈의 시선이 잠시 빵집 내부를 훑었다. 낡았지만 정갈한 공간, 그리고 그 안에서 불안한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하나의 부모님. 그는 두 사람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하며 말했다. 잠시 따님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야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하나는 부모님을 안심시킨 뒤 지훈을 가게 뒤편의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다. 낡은 책상 하나와 의자 두 개가 전부인 비좁은 공간이었다. 그는 개의치 않는다는 듯 의자에 앉아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가 내민 것은 법무법인의 로고가 찍힌 공식적인 계약서였다. 이게 대체 하나가 묻기도 전에 그가 입을 열었다. 나와 결혼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의 말은 폭탄처럼 하나의 머릿속에서 터졌다. 너무나 비현실적인 말에 그녀는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농담이시라면 재미없군요. 그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나는 내 귀한 시간을 농담 따위로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다. 지훈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는 계약의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계약 기간은 2년. 그 기간 동안 법적인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 그 대가로 계약이 시작되는 즉시 하나 베이커리의 모든 부채를 청산하고 이 건물을 그녀의 가족 명의로 이전해 주겠다고 했다. 또한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는 위자료 명목으로 아무도 무시하지 못할 거액의 돈을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나는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이 남자는 지금 자신의 인생을 돈으로 사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왜 저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당신 정도 되는 사람이면 결혼하고 싶어 하는 여자가 줄을 섰을 텐데요. 그녀의 질문에 지훈은 처음으로 인간적인 표정 지독한 경멸과 피로감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바로 그거야. 내 주변의 여자들은 나라는 사람보다 내 배경과 돈 권력을 보고 달려들지. 그들의 집안은 진성그룹을 집어삼키려는 하이에나와 같아. 그는 최유라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누구를 말하는지는 분명했다.
나는 내 결혼을 사업적 거래의 도구로 만들고 싶지 않다. 내 아내는 내 경영권에 위협이 되지 않을 사람이면 좋겠어. 그는 말을 이었다. 김하나 씨, 당신은 돈과 권력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다. 어젯밤 그 위기 상황에서 당신은 자신의 실력과 의지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지. 나는 그런 당신의 강인함이 필요하다. 그의 말은 칭찬이었지만 하나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모욕적으로 들렸다. 자신의 장점을 이용해 거래를 하려는 속셈이 빤히 보였기 때문이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책상 위로 계약서를 밀어내며 말했다. 거절하겠습니다. 대표님의 논리대로라면 저는 대표님이 원하시는 조건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네요. 저는 돈과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 인생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지훈은 그녀의 반응이 놀랍지 않다는 듯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현실은 동화가 아니다, 김하나 씨. 당신의 자존심이 이 낡은 가게와 가족의 빚을 해결해 주지는 않아. 그는 계약서와 함께 작은 통장 하나를 책상 위에 놓았다. 생각이 바뀌면 연락하도록. 그는 그 말만 남기고 사무실을 나갔다. 그가 떠난 후 하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모욕감과 혼란스러움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그때 다시 빵집의 종이 울렸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요란하고 신경질적인 소리였다. 들어선 사람은 눈부신 미모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한 여자 최유라였다. 최유라는 빵집 안을 벌레라도 보는 듯한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둘러보았다. 어머, 여기가 그거지 같은 빵집이니 지훈 씨가 이런 누추한 곳에 드나들 줄은 몰랐네. 그녀의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고왔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곧장 하나에게 다가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네가 김하나야. 어디서 굴러먹던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감히 주제도 모르고 지훈 씨를 넘봐. 그녀의 말투는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경멸하는 투였다. 어젯밤 파티에서 싸구려 쇼로 잠시 주목 좀 받았다고 뭐라도 된 것 같아. 착각하지 마. 넌 그냥 하룻밤의 유흥거리도 못 돼. 그녀의 독설이 칼날처럼 하나의 가슴에 밝혔다. 하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강지훈에게 느꼈던 모욕감과는 차원이 다른 인격 자체를 짓밟는 듯한 모멸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최유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저는 누구를 넘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손님께서는 지금 저희 가게와 저희 가족을 모욕하고 계십니다. 하나의 당당한 태도에 최유라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손님, 내가 너 같은 것들한테 돈이나 쓸어온 줄 알아 경고하러 온 거야. 지훈 씨는 내 남자야. 우리 집안과 진성그룹이 오래전부터 약속한 사이라고. 너 같은 미천한 게 끼어들 자리가 아니란 말이야. 그녀는 손가락으로 하나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다시는 그의 앞에 나타나지 마. 만약 내 말을 어기면 이 보잘것없는 빵집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게 될 거야. 내 가족들이 길바닥에 나앉아 우는 꼴을 보고 싶지 않으면 처신 잘하라고. 최유라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묻은 듯 손을 털며 빵집을 나갔다. 가게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하나의 부모님은 겁에 질린 얼굴로 딸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의 상황은 그들이 평생 겪어보지 못한 종류의 폭력이었다. 하나는 부모님을 향해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녀의 두 주먹은 분노와 무력감으로 하얗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혼자 사무실로 들어왔다. 책상 위에는 강지훈이 두고 간 계약서와 통장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쳐 보았다. 그 안에는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만큼의 거대한 액수가 찍혀 있었다. 이 돈이면 모든 빚을 갚고 부모님께 평생 편안한 노후를 선물할 수 있었다. 최유라의 경멸 어린 얼굴과 미천한 것이라고 했던 말이 귓가에 울렸다. 강지훈의 현실은 동화가 아니다라는 차가운 목소리가 겹쳐졌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세상에는 돈과 권력 없이는 지킬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자신의 자존심, 가족의 평화, 그리고 사랑하는 이 공간까지도. 그녀는 거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강지훈과 최유라가 폭풍처럼 다녀간 후 하나 베이커리에는 불안한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에 불과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최유라의 경고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음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20년 넘게 거래해온 밀가루 도매상에서 갑자기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해왔다. 대기업과 독점 계약을 맺었다는 변명이었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뻔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구청 위생과에서 불시에 점검을 나왔다. 그들은 사소한 규정들을 꼬투리 잡아 시정 명령을 내렸고 이행하지 않을 시 영업 정지도 불사하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평생을 정직하게 가게를 운영해온 하나의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몸져 누우셨다. 어머니는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밤마다 부엌에서 몰래 한숨을 쉬는 소리가 하나의 가슴을 찔렀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자신과 가족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음을 느꼈다. 최유라가 속한 태강그룹의 힘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이 작은 빵집 하나를 망가뜨리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웠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자존심과 성실함은 거대한 자본과 권력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했다. 밤이 되면 하나는 불 꺼진 가게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손때가 묻은 낡은 오븐과 작업대, 아버지의 땀이 밴 밀가루 포대. 이 모든 것이 곧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강지훈의 계약서와 통장을 다시 꺼내 보았다. 종이 위에는 차가운 활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유일한 구원의 동아줄처럼 보이기도 했다. 이것은 과연 자신의 인생을 파는 행위일까? 아니면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저항일까? 그녀는 깨달았다. 이대로 무너지는 것은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비겁하게 패배하는 것일 뿐이다. 진정한 자존심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낼 힘이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 그녀는 결심했다. 이 판에 뛰어들어 그들의 방식으로 싸워보기로. 이것은 항복이 아닌 그녀의 인생을 건 가장 큰 도박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하나는 결연한 표정으로 강지훈의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비서의 기계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하나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말했다. 김하나입니다. 강지훈 대표님께 전해주십시오. 지난번 제안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약속은 신속하게 잡혔다. 그녀가 찾아간 진성그룹 본사 건물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아 있었다.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건물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왕국처럼 보였다. 최고층에 위치한 강지훈의 집무실은 극도로 절제되고 미니멀한 공간이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곳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그녀가 살던 골목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강지훈은 그녀를 거대한 원목 책상 너머에서 맞이했다. 그는 하나가 찾아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조금도 놀란 기색이 없었다. 생각보다 오래 걸렸군. 그의 첫마디는 여전히 차가웠다. 하나는 그의 책상 앞으로 다가가 꼿꼿이 섰다. 그녀는 돈을 구걸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거래를 하러 온 파트너의 자세를 취했다. 대표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가 입을 열었다. 지훈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역시 그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의 다음 말은 그의 예상을 벗어나는 것이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들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다면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하고 단호했다. 지훈은 처음으로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몸을 의자에 깊숙이 기댄 채 팔짱을 끼고 말했다. 말해보시지. 그는 벼랑 끝에 몰린 쥐가 고양이에게 조건을 거는 이 상황이 꽤나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첫째, 저희 가족은 이 결혼이 계약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그분들을 속이는 것은 마음 아프지만 더 큰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둘째, 계약 기간 동안 저는 대표님의 장식품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일을 계속할 겁니다. 언젠가 제 이름으로 된 파티세리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제 꿈입니다. 대표님의 사업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제 꿈을 추구할 자유를 보장해 주십시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싶지 않았다. 이 결혼이 그녀의 꿈을 앗아가는 대가가 되어서는 안 되었다. 마지막으로 상호 존중입니다. 우리는 법적인 부부이자 사업적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저는 돈으로 사온 물건이 아닙니다. 대표님께서 저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만큼 저 또한 대표님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조건을 막힘없이 이야기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깊이 고민한 결과물이었다. 지훈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하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당돌함과 영리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녀는 단순히 돈 때문에 자신을 파는 것이 아니었다. 이 거래를 통해 자신과 가족을 지키고 더 나아가 자신의 꿈까지 지켜내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전략적인 사람이었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다. 좋다. 당신의 조건을 모두 수용하지. 그는 인터폰을 눌러 법무팀장을 호출했다. 계약서에 방금 김하나 씨가 말한 3가지 조항을 추가하도록 해. 가장 중요한 조항들이니 법적으로 완벽하게 명시하도록. 그의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모습에 하나는 조금 놀랐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거래 상대로 보는 것을 넘어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있었다. 새로운 계약서가 준비되는 동안 집무실에는 침묵이 흘렀다. 하나는 통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아래 어딘가에 그녀의 작고 낡은 빵집이 있을 터였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너무나도 다른 두 개의 세상. 그녀는 이제 그 경계를 넘어서려 하고 있었다. 법무팀장이 가져온 수정된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본 하나는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김하나. 3글자를 쓰는 짧은 순간 그녀의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그녀의 인생을 건 거대한 도박이 시작된 것이다. 그녀가 펜을 내려놓자 지훈도 그 옆에 자신의 이름을 매끄럽게 써 내려갔다. 계약이 성사되자 지훈은 다시 냉정한 사업가의 얼굴로 돌아왔다. 이제부터 당신은 내 약혼녀다. 언론에 공식 발표가 나갈 거다. 박 실장이 앞으로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할 테니 그의 지시에 잘 따라주도록. 그의 말은 이제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하나가 집무실을 나서자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박 실장이 그녀를 맞았다. 사모님, 이쪽으로 오시죠.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사모님이라는 어색한 호칭이
그녀의 귓가를 찔렀다. 그녀는 아직 이 모든 변화를 실감할 수 없었지만 거대한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자신은 그 중심에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박 실장을 따라가면서 마지막으로 지훈의 집무실 문을 돌아보았다. 굳게 닫힌 문 너머에 있는 남자. 앞으로 2년 동안 자신의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사람. 그와의 계약은 과연 그녀의 인생의 구원이 될까? 아니면 또 다른 절망이 될까?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을 가슴에 품은 채 하나는 새로운 세상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김하나의 새로운 삶은 그녀의 낡은 옷 몇 가지와 제빵 도구들이 담긴 작은 가방을 들고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발 아래 펼쳐지는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그 집은 집이라기보다는 거대한 미술관에 가까웠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그리고 주인을 닮아 감정 없는 미니멀한 가구들은 그녀를 압도했다. 가정부는 그녀를 사모님이라 부르며 집을 안내했다. 그녀가 사용하게 될 공간은 동쪽 윙에 위치한 게스트 스위트룸이었다. 강지훈이 사용하는 서쪽 윙과는 긴 복도를 사이에 두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 그 물리적인 거리는 두 사람의 계약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다. 이곳에는 온기가 없었다. 오직 차가운 규칙과 침묵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다음 날부터 박 실장이 주도하는 신데렐라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팀이 그녀의 옷장을 채웠고 테이블 매너와 교양을 가르치기 위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집으로 방문했다. 하나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그녀는 이것 또한 계약의 일부이며 자신이 맡은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깊은 외로움에 잠겼다. 명품 드레스와 보석들은 그녀의 몸에 맞지 않는 갑옷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밀가루의 부드러운 감촉과 오븐에서 풍겨 나오던 따뜻한 빵 냄새가 그리웠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강지훈의 약혼녀라는 이름의 인형이 되어가는 것만 같아 두려웠다. 일주일 후 그들의 첫 공식 석상 데뷔 무대가 정해졌다. 진성그룹이 후원하는 자선 경매 행사였다. 행사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우는 그녀에게 오늘 밤 외워야 할 대본을 건네주듯 말했다. 사람들이 지켜볼 거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처럼 보여야 해. 미소를 잃지 말고 내게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마. 그의 목소리는 연기지도 교사처럼 냉정했다. 하나가 지훈의 팔짱을 끼고 행사장에 들어서는 순간 수백 개의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가난한 빵집 소녀 재벌 3세의 마음을 훔치다. 언론은 이미 그들의 이야기를 동화처럼 포장해 놓은 뒤였다. 하나는 마네킹처럼 미소를 지으며 지훈의 옆에 섰다. 연극의 막이 오른 것이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질투, 그리고 숨겨진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하나는 며칠간 배운 대로 우아하게 응대했다. 지훈은 완벽한 파트너였다.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귓가에 다정하게 속삭였다. 하지만 그 속삭임의 내용은 오른쪽 테이블 태명그룹의 이사야. 눈 마주치지 마. 같은 차가운 지시사항일 뿐이었다. 잠시 하나가 혼자 음료를 가지러 간 사이 예상했던 불청객이 나타났다. 최유라가 그녀의 어머니 윤 여사와 함께 다가왔다. 윤 여사는 우아한 미소를 띤 채 독이 든 꿀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 김하나 양이로군요. 실물이 화면보다 훨씬 없어 보이네.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 많이 불편하겠어요. 노골적인 무시였다. 최유라는 한술 더 떴다. 엄마 뭘 그런 걸 물어보세요. 천한 애들은 원래 물이 다른 법이잖아요. 아무리 비싼 옷을 입혀놔도
그 근본은 어디 가겠어요. 그녀는 주위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비웃었다. 몇몇 사람들이 흥미롭다는 듯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하나에게 망신을 줄 작정이었다. 하나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그녀는 곧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배운 대로 가장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다. 두 분의 조언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는 아직 배울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근본이라는 것은 입고 있는 옷이나 태어난 장소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침착하고 정중한 반격에 최유라와 윤 여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대놓고 화를 낼 수도, 그렇다고 그녀의 말을 반박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하나는 다시 한번 우아하게 목례를 하고는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 바로 그때 지훈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의 등장은 모든 상황을 단번에 정리했다. 그는 최유라와 윤 여사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오직 하나에게만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기야 혼자 둬서 미안해. 저쪽에 소개해주고 싶은 분들이 계셔. 그리고는 두 모녀를 향해 얼음장처럼 차가운 경고의 눈빛을 보냈다. 그 눈빛은 내 사람에게 손대지 마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연극은 끝났고 그들은 다시 각자의 역할로 돌아왔다. 지훈은 수고했어. 라는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하나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아 긴장이 풀린 몸을 소파에 기댔다. 오늘 처음으로 그가 자신의 파트너처럼 느껴졌다. 잠을 이룰 수 없었던 하나는 한밤중에 주방으로 향했다. 그 집에서 유일하게 사람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차갑고 거대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세계 최고의 제빵 도구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밀가루를 꺼내 반죽을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가 스트레스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자 자기 자신을 되찾는 의식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고소한 빵 굽는 냄새가 펜트하우스 전체에 부드럽게 퍼져나갔다. 서재에서 복잡한 서류를 검토하던 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이 집에서는 단 한 번도 나본 적 없는 낯설지만 이상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냄새였다. 그는 이끌리듯 주방으로 향했다. 주방의 희미한 조명 아래 하나가 밀가루가 살짝 묻은 얼굴로 오븐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명품 드레스 대신 편안한 티셔츠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그가 알던 김하나와 어젯밤 파티에 가짜 약혼녀 사이의 경계를 허물었다. 그녀는 그가 들어온 것도 모른 채 오직 자신의 창조물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지우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머릿속에 아주 오래전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이 스쳐 지나갔다. 어릴 적 엄격한 할아버지 밑에서 숨막히는 생활을 할 때 유일하게 그를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늙은 가정부 할머니가 몰래 구워주던 빵 냄새. 그 기억은 너무나 희미해서 거의 사라진 줄 알았는데 오븐에서 나온 따끈한 빵을 식힌망에 옮기던 하나는 인기척을 느끼고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대표님,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그녀의 얼굴이 당황스러움으로 붉어졌다. 지우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식힌망 위의 빵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거 먹어봐도 되나? 하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장 잘 구워진 빵 한 조각을 잘라 그에게 건넸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거대한 주방의 아일랜드 식탁에 마주서서 빵을 먹었다. 바삭한 것과 부드러운 속살,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버터의 풍미. 그 어떤 화려한 만찬보다도 따뜻하고 진실된 맛이었다. 연극이 끝난 무대 뒤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음식을 나누어 먹고 있었다. 한밤중에 주방에서 빵을 나누어 먹은 이후 하나와 지훈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그들의 대화가 늘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차가운 펜트하우스의 공기 속에 섞여 있던 날카로운 유리, 조각 같은 긴장감이 조금은 무뎌진 듯했다. 그들은 여전히 각자의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서로의 존재를 희미하게나마 인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위태로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폭풍은 가장 비열하고 교활한 방식으로 찾아왔다. 박 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그녀에게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유명 맛집 블로그와 SNS에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온 글들이 가득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하나 베이커리가 유통기한이 지난 저급 재료를 사용하며 그 집빵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는 거짓 후기들이었다. 게시글들은 매우 치밀하고 악의적으로 작성되었다. 거짓 영수증 사진과 조작된 병원 진단서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소문은 온라인상에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재벌가 며느리가 된 빵집 딸의 실체 서민을 기만해온 두 얼굴의 베이커리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양산되었다. 하나 베이커리는 순식간에 파렴치한 가게로 낙인 찍혔다. 가게 전화는 항의와 욕설로 쉴 새 없이 울려댔고 가게 문 앞에는 누군가 던진 계란 자국이 선명했다. 평생을 성실 하나로 살아온 하나의 부모님은 망연자실했다. 아버지는 억울함에 혈압이 올라 다시 자리에 누우셨고 어머니는 가게 문을 걸어 잠근 채 눈물만 흘렸다.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와 명예가 단 며칠 만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하나는 이 모든 일에 배후에 최유라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자신을 직접 공격할 수 없게 되자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복수한 것이다. 그것은 그녀의 가족이 평생을 바친 삶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였다. 하나의 심장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불길처럼 타올랐다. 이것은 더 이상 그들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강지훈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더 격렬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지독할 정도의 냉기만이 남았다. 감히 그의 입에서 나온 짧은 한마디는 방 안의 온도를 몇 도는 떨어뜨릴 만큼 차가웠다. 이것은 단순히 그의 약혼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자신과 진성그룹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는 즉시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지시했다. 법무팀과 홍보팀을 총동원해 24시간 안에 모든 허위 사실을 바로잡고 최초 유포자를 찾아내. 내가 그들을 어떻게 파멸시키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를 완전히 부숴버리겠다는 잔혹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 문제를 돈과 권력으로 찍어 누를 생각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지훈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보았다. 무슨 소리지? 이건 당신을 돕는 최선의 방법이야. 그의 눈에는 그녀의 반응이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으로 보였다. 하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최악의 방법이에요. 저희 가게는 작고 힘이 없어요. 저희가 가진 유일한 자산은 수십 년간 손님들과 쌓아온 믿음뿐이에요. 만약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힘이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한다면 사람들은 우리가 진실을 증명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권력으로 비판을 막았다고 생각하겠죠. 그녀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잃어버린 신뢰는 돈이나 법으로 되찾을 수 없어요. 제 손으로 제 실력으로 다시 증명해야만 해요. 빵을 만드는 사람의 진심은 결국 빵을 먹는 사람이 알아주는 법이니까요. 이건 저와 저희 가게의 방식이에요. 부디 제 방식을 존중해 주세요. 그녀의 논리는 감정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지독하게 이성적이고 명확했다. 지우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늘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을 추구해왔다. 그녀의 방식은 어리석고 무모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서
그는 타협할 수 없는 강한 신념과 자부심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싸우려는 것이었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당신 뜻대로 해. 그는 덧붙였다. 하지만 혼자 싸우게 두진 않겠어. 그는 박 실장에게 지시했다. 김하나 씨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도록. 우리가 전면에 나서지는 않되 그녀의 뒤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여.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타협이자 그녀의 방식에 대한 존중의 표시였다. 그날부터 하나는 펜트하우스의 서재에 틀어박혔다. 지훈의 지원팀이 보내온 자료는 상상 이상이었다. 허위 게시글을 올린 아이디들의 IP 추적 결과 모든 것이 최유라의 측근이 세운 유령 회사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명백한 증거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하나는 이 증거를 지금 당장 세상에 공개할 생각이 없었다. 이것은 그녀의 마지막 비장의 카드였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번 위기를 겨우 넘긴다 해도 하나 베이커리의 근본적인 취약점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작고 너무 전통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었기에 이런 외부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만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희미하게 품고 있던 꿈이 선명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종이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새로운 케이크 디자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브랜드의 로고와 매장 인테리어, 그리고 사업 계획서였다. 이름은 하나, 가장 단순하지만 그녀의 모든 것을 담은 이름이었다. 정직한 재료와 최고의 맛이라는 철학은 그대로 유지하되 세련된 브랜딩과 온라인 마케팅을 결합한 현대적인 파티세리를 구상했다. 위기는 그녀를 주저앉히는 대신 오히려 그녀의 야망에 불을 지폈다. 그녀는 더 이상 억울해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서 그녀는 자신의 왕국을 건설할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하나 베이커리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파티시에 김하나가 자신의 브랜드를 세상에 알리는 첫 번째 무대가 될 터였다. 며칠 후 하나는 모든 계획을 마쳤다. 그녀는 어둠이 내린 서재의 거대한 책상 위에 펼쳐진 자신의 계획서와 스케치들을 내려다보았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그녀를 향한 비난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반격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김하나의 반격은 무기가 아닌 진심을 택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법무팀이 가져온 최유라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법적인 싸움은 상처뿐인 승리를 가져올 뿐이었다. 그녀가 원한 것은 대중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김하나라는 파티시에의 존재를 세상에 각인시키는 것이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단순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한 SNS 계정에 짧은 영상 하나를 올렸다. 영상 속에서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익숙한 조리복 차림이었다. 그녀는 루머에 대해 변명하는 대신 자신의 가족이 겪은 고통과 빵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언했다. 말로만 하는 진실은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오픈 키친데이를 열겠다고 공표했다. 단 하루 동안 하나 베이커리의 주방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고 모든 제작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겠다는 것이었다. 누구든 와서 보고 묻고 맛볼 수 있었다. 이것은 자신감 없이는 불가능한 정면 돌파였다. 이 영상은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그녀의 진솔한 태도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여론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훈은 그녀의 계획을 보고받고 처음에는 의아해했다. 너무 무모하고 감정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그녀가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이 위기를 최고의 홍보 기회로 역이용하려 하고 있었다. 오픈 키친데이 당일 하나 베이커리 아픈 일은 아침부터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호기심에 찬 구경꾼들, 악의적인 비난을 퍼붓기 위해 온 사람들, 그리고 그녀를 믿고 응원하러 온 소수의 단골 손님들과 기자들까지 뒤섞여 있었다. 가게 앞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주방 내부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했다. 하나는 약속된 시간에 사람들 앞에 섰다.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수많은 관중 앞에서 그녀의 집중력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오늘 저는 빵을 팔지 않겠습니다. 대신 저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먼저 재료 창고 문을 활짝 열었다. 최고급 유기농 밀가루와 프랑스산 버터, 매일 아침 농장에서 직송되는 신선한 계란과 과일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각 재료의 원산지와 특징을 설명하며 왜 이 재료들을 고집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했다. 그 후 그녀는 본격적으로 제빵 시연을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기계처럼 정교하면서도 반죽을 악이 다루듯 하는 예술가의 섬세함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모든 과정은 스크린을 통해 클로즈업되어 중계되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시연을 지켜보았다. 한 기자가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다. 보여주기식 쇼 아닙니까? 평소에도 이렇게 비싼 재료를 쓴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는 잠시 동작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빵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최고의 재료와 정성 없이는 결코 최고의 맛이 나올 수 없으니까요. 잠시 후에 직접 맛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시연의 마지막 그녀는 얼마 전 VIP 파티에서 선보였던 부서진 심장 디저트를 재현했다. 뜨거운 소스에 설탕 구체가 녹아내리는 극적인 순간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동네의 작은 빵집 주인이 보여주기에는 너무나도 수준 높은 기술이었다.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가 단순한 빵 장수가 아니라 진짜 아티스트라는 사실을. 시연이 끝나고 갓 구워낸 수백 개의 빵과 디저트들이 무료로 사람들에게 제공되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빵을 받아들던 사람들은 한 입맛 보는 순간 표정이 변했다. 진실된 맛은 100마디의 웅변보다 더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 험악한 표정으로 질문을 던지던 기자의 얼굴에도 감탄의 빛이 서렸다. 군중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의심은 감탄으로, 비난은 응원으로 변했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스마트폰으로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기 시작했다. 하나베이커리의 진실, 믿고 먹는 김 하나,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로 떠올랐다. 그녀는 단 몇 시간 만에 가장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가장 현대적인 승리를 거둔 것이다. 행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익숙한 검은 세단이 골목 어귀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강지훈이었다. 하지만 그는 평소의 냉철한 CEO가 아니었다. 값비싼 수트 대신 편안한 캐시미어, 스웨터 차림이었다. 그는 경호원도 없이 혼자 인파를 뚫고 하나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오직 지쳐 보이는 그녀의 모습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재킷을 벗어 땀에 젖은 하나의 어깨 위에 걸쳐 주었다. 그리고는 따뜻한 차가 담긴 보온병을 그녀의 손에 쥐어 주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하나만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생했어. 그 한마디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의 등장은 반격의 활용점정이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3세가 자신의 약혼녀를 위해 소박한 빵집 골목까지 찾아온 모습. 그 어떤 계산된 연출보다도 더 진실되게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캔들이 아닌 역경을 함께 이겨내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완성되었다. 다음 날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은 김하나의 차지였다. 그녀의 용기와 실력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고 최유라의 악의적인 루머는 설 자리를 잃었다. 그녀가 행사 마지막에 짧게 언급했던 새로운 브랜드 하나에 대한 문의가 빗발쳤고 임시로 열어둔 온라인 주문 사이트는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주문이 폭주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에서 하나와 지우는 나란히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다. 어색한 침묵 대신 편안한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다. 지우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당신이 옳았어. 내 방식보다 훨씬 더 영리한 싸움이었어.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보내는 최고의 찬사이자 진심, 어린 존경의 표시였다. 계약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파트너십이 진짜 동지애로 변해가고 있었다. 하나의 성공적인 반격 이후 여론은 완전히 그녀의 편으로 돌아섰다. 하나 브랜드는 정식으로 론칭하기도 전에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고 하나 베이커리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전화위복의 기회를 맞았다. 하지만 하나는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뱀의 머리를 자르지 않는 이상 위협은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 마지막 일격을 가할 무대가 필요했다.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대한민국 식품업계의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인 코리아푸드 어워즈에서 그녀가 올해의 라이징 스타 부문 후보로 지명된 것이다. 오픈 키친 데이가 보여준 파급력과 그녀의 스토리가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결과였다. 공교롭게도 그 시상식의 주요 후원사는 진성그룹과 함께 최유라의 집안인 태강그룹이었다. 시상식 당일 하나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레드카펫을 밟았다. 유명 디자이너의 화려한 드레스가 아닌 그녀의 단아함을 극대화하는 심플한 화이트 드레스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과 태도에서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조용하지만 강한 자신감이 뿜어져 나왔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파트너인 강지훈이 함께였다. 최유라는 그들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자신이 쳐놓은 덫에 걸려 허우적거려야 할 미물이 어느새 자신과 같은 무대에 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하나의 성공이 모두 강지훈의 돈과 권력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더욱더 그녀를 짓밟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다. 마침내 올해의 라이징 스타 부문의 수상자가 발표되었다. 사회자의 입에서 파티시의 김하나의 이름이 울려 퍼지는 순간 장내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하나는 잠시 감격에 젖은 표정을 짓다가 이내 평정을 되찾고 무대 위로 올라갔다. 지훈은 그녀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무언의 응원을 보냈다. 하나의 수상 소감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녀는 감사 인사 후 자신의 작은 빵집과 최근에 겪었던 시련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저는 오늘 이 상을 받으며 성공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공이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서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장내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때 결코 다른 사람을 짓밟는 방식을 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음식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살리는 가장 정직한 행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새로운 브랜드 하나의 수익금 일부를 악의적인 온라인 루머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녀는 단순히 상을 받은 것을 넘어 시상식의 모든 주인공들을 압도하는 감동과 메시지를 선사했다. 최유라의 얼굴은 분노와 질투로 시뻘게 달아올랐다. 김하나가 자신을 피해자인 척하며 성녀 행세를 하는 꼴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바로 그 순간 계획된 덫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나가 무대에서 내려오자 박 실장이 미리 섭외해둔 영향력 있는 음식 전문 기자가 최유라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내밀었다. 최유라 이사님, 방금 김하나 씨의 수상 소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계의 선배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기자의 질문은 아주 정중했지만 교묘한 함정이 숨어 있었다. 이성을 잃은 최유라는 그 함정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경멸이 가득한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빵쟁이 딸이 고상한 척은 다 하는군요. 주목받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더러운 가게가 아직 망하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텐데요. 그녀의 오만함이 여과 없이 마이크를 통해 녹음되었다. 최유라의 마지막 말이 끝나는 그 순간 기자의 스마트폰에 신호가 도착했다. 진성그룹의 정보팀이 준비한 모든 증거 자료가 담긴 기사가 대한민국 주요 언론사들의 웹사이트에 일제히 업로드되었다. 악성 루머를 퍼뜨린 유령 회사의 IP 주소 자금의 흐름.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정점에 최유라의 측근이 있다는 사실까지. 시상식 장내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사람들의 스마트폰이 일제히 불을 밝혔고 장내는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박수를 치던 손들은 이제 경악스러운 기사를 넘기고 있었고 존경의 눈빛은 경멸의 시선으로 변해 최유라에게 꽂혔다. 태강그룹의 회장이자 그녀의 아버지인 최 회장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최유라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다. 그녀는 자신을 인터뷰했던 기자와 주변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 그리고 저 멀리서 자신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는 김하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의 눈에는 승리자의 희열이 아닌 모든 것이 끝났다는 차가운 평온함만이 담겨 있었다. 최유라는 자신이 완벽하게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수십 명의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후였다. 루머 유포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태강그룹의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질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그녀의 화려한 드레스와 완벽한 화장은 이제 그녀의 처참한 몰락을 더욱 극적으로 보여주는 무대 소품에 불과했다. 혼란의 한가운데서 하나의 시선은 강지훈에게로 향했다. 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자 그는 아주 희미하게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것은 수고했다는 위로이자 존경과 감탄이 담긴 그만의 찬사였다. 그들은 함께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다. 최유라의 몰락과 함께 모든 폭풍이 지나갔다. 세상은 김하나와 강지훈을, 역경을 이겨낸 아름다운 연인으로 기억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계약 결혼은 세상 사람들 눈에는 가장 완벽한 진실이 되어 있었다. 펜트하우스에는 오랜만에 고요함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은 이제껏 외면해왔던 가장 어려운 질문과 마주해야 했다. 계약의 목적은 완벽하게 달성되었다. 하나는 가족의 빵집을 지켰고 자신의 새로운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세상에 알렸다. 지우는 최유라와의 정략 결혼을 피하고 그룹 내 자신의 입지를 굳혔다.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그들은 최고의 성과를 낸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계약서의 마지막 조항, 2년 후 합의하에 이혼한다는 문구뿐이었다. 하지만 지난 몇 달간 그들의 관계는 차가운 계약서의 조항들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로 변해 있었다. 지훈은 어느새부턴가 퇴근 후 텅 빈 서재가 아닌 희미하게 빵 냄새가 새어나오는 주방 근처를 서성이는 자신을 발견했다. 하나의 조용한 존재감과 그녀가 만들어내는 따뜻한 온기는 그의 차가운 세상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하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지훈이 보여준 묵묵한 지지와 존중 속에서
그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님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과로로 쓰러질 듯이 피곤해하며 귀가한 그를 위해 그녀는 따뜻한 수프와 빵을 끓여 그의 서재로 가져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다 비웠고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더 깊은 교감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의 할아버지이자 진성그룹의 총수인 강 회장으로부터 호출이 왔다. 호랑이 같기로 소문난 강 회장은 두 사람의 관계를 줄곧 지켜보고만 있었다. 지훈은 긴장했고 하나는 마지막 관문 앞에 선 심정이었다. 그들은 진성가의 본가가 있는 전통과 권위로 가득한 오래된 한옥 저택으로 향했다. 강 회장은 대청마루에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다. 그는 하나에게 안부를 묻거나 칭찬을 하는 대신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네가 진성가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빵 만드는 재주 하나로 이 무거운 자리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게냐? 그것은 그녀를 시험하는 질문이었다. 하나는 위축되는 대신 허리를 꼿꼿이 펴고 강 회장의 눈을 마주 보았다. 제가 가진 것은 빵 만드는 재주뿐인 것이 맞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는 그 재주를 통해 정직과 신뢰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작은 빵집을 지키는 마음과 거대한 그룹을 이끄는 마음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덧붙였다. 저는 진성가의 명성에 기대어 살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제 파트너인 강지훈 대표의 곁에서 그가 외롭지 않도록 따뜻한 빵 하나쯤은 언제든 구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녀의 대답에는 가식이 없었다.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으면서도 파트너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한동안 하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던 강 회장의 입가에 마침내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지훈을 향해 말했다. 예쁜 인형이 아니라 호랑이 한 마리를 얻었구나. 내 녀석의 안목을 이제야 인정해야겠어. 그는 두 사람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허락했다. 이제 그들의 관계를 가로막는 외부의 장애물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한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가족의 축복은 역설적으로 그들의 거짓 관계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이제 더 이상 연기할 필요도 그럴 이유도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진짜 마음을 마주해야만 했다.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날 밤 지우는 발코니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는 하나에게 다가갔다. 그의 손에는 그들의 관계를 시작하게 했던 낡은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그는 하나의 옆에 서서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당신은 자유야. 계약은 성공적으로 이행됐고 당신은 이제 당신의 삶을 살면 돼.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담담했지만 하나는 그 안에 숨겨진 미세한 떨림을 느꼈다.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나약하고 진실된 마음을 드러냈다. 나는 이 결혼을 내 이익을 위한 거래로 시작했어. 하지만 당신은 내 차가운 계산을 따뜻한 진심으로 바꿔놓았어. 그는 들고 있던 계약서를 천천히 그리고 힘주어 찢기 시작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그것은 그들의 거짓된 관계의 마침표를 찍는 소리였다. 이건 이제 끝났어. 그는 찢어진 계약서 조각들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는 하나의 앞에서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상자 안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단아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김하나, 나와 정말로 결혼해 줄래? 계약 파트너가 아니라 내 인생의 진짜 파트너로서. 그의 눈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진실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하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던가. 그녀 역시 이 차가운 남자를 어느새 마음 깊이 사랑하게 되었음을 깨닫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보다 더 분명한 대답이었다. 지우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얼굴을 감싸 안고 천천히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카메라 앞에서의 연기가 아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첫 번째 진짜 입맞춤이었다. 길고 길었던 연극이 끝나고 마침내 진실한 사랑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들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말없이 축복해주고 있었다. 1년 후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지는 작은 정원에서 두 사람의 진짜 결혼식이 열렸다. 세상의 이목을 끄는 화려한 행사가 아닌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을 초대한 소박하고 진실된 자리였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하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답게 빛났고 그녀를 바라보는 지훈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존경이 가득했다. 결혼식의 모든 디저트는 신부인 하나가 직접 디자인하고 준비했다. 겹겹이 쌓인 웨딩 케이크는 그들이 함께 겪어온 시련과 역경,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달콤한 사랑을 표현한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다. 하나의 부모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딸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았고, 강 회장은 흐뭇한 미소로 새로운 가족이 된 그녀를 축복했다. 결혼식이 끝나고 몇 달 뒤 서울의 가장 트렌디한 거리인 청담동의 파티셀이 헨네의 플래그십 스토어 1호점이 문을 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오픈 키친, 따뜻한 원목과 부드러운 조명이 어우러진 공간은 정직함과 신뢰라는 그녀의 철학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그곳은 단순히 디저트를 파는 가게가 아니라 김하나의 꿈과 인생이 담긴 공간이었다. 그랜드 오프닝 날 가게 앞은 일은 아침부터 몰려든 인파로 장사진을 이루었다. 언론과 비평가들은 그녀의 새로운 도전에 찬사를 보냈고, 손님들은 그녀가 만든 디저트의 맛에 감탄했다. 강지우는 진성그룹의 회장이 아닌 아내를 응원하는 남편으로서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을 맞이했다. 그의 자연스러운 미소는 그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들의 행복과는 대조적으로 최유라는 철저한 몰락의 길을 걸었다. 스캔들 이후 태강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기업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다. 결국 그녀는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사실상의 유배와 다름없는 해외 유학길에 올라야만 했다. 그녀의 오만함과 악의는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두 사람이 함께 사는 펜트하우스는 이제 더 이상 차가운 공간이 아니었다. 거실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놓여 있었고 주방에서는 매일같이 달콤한 냄새가 흘러나왔다. 그들은 각자의 침실이 아닌 하나의 침실을 사용하며 서로의 체온을 나누었다. 저녁이 되면 함께 식사를 준비하며 각자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소중한 일상이 되었다. 하나의 부모님이 운영하던 오래된 하나 배셔리는 멋지게 리모델링되어 동네의 명소로 거듭났다. 이제 부모님은 힘든 새벽, 작업 대신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과 담소를 나누며 여유롭게 가게를 돌보았다. 그곳은 하나의 뿌리이자 그녀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초심을 상기시켜주는 소중한 장소로 남았다. 어느 늦은 밤 하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하나 2호점의 디자인 스케치를 하고 있었다. 지우는 따뜻한 우유 2잔을 들고 와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는 그녀의 스케치북을 들여다보며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번엔 어떤 마법을 부릴 생각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아내의 재능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하나는 그에게 기대어 웃으며 말했다. 마법이 아니야, 그냥. 밀가루와 버터, 그리고 진심을 섞는 것뿐이야. 당신을 만난 것처럼. 그녀의 말에 지우는 부드럽게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입맞춤은 그 어떤 달콤한 디저트보다도
더 깊은 위로와 행복을 주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가난한 빵집 소녀는 억만장자 CEO의 아내가 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했고 세상의 편견과 맞서 싸워 승리했으며 마침내 진실한 사랑을 얻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